이어서 뉴스윗데이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 화폐인 포항 사랑 상품권의 인기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도 최대 규모로 포항 사랑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포항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1월에 300억 원어치를 10% 할인 판매했고 이번 달에도 120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화폐의 가맹점 제한 정책으로 포항 읍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 그때부터 포항상황상품권 가맹점에서 연매출액이 30억 원 초과 사업체가 제외됐습니다. 네. 이 제외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개정된 개정안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해당 지침은 하나로마트와 대형 식자재, 농수산물 도매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곳에서 네. 지역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음, 연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 최대 규모로 지역 화폐가 활성화된 곳이 포항인데 이후 상황이 좀 궁금하네요. 네, 전국 최대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해마다 판매와 동시에 완판 기록을 이어가고 음, 있던 포항에서는 네. 당장 가맹 제한 시점부터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대부분은 농업의 비중이 큰 읍면 지역 주민들인데요. 네. 이들이 농사에 쓰이는 비료나 각종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가 가맹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음, 북구 신강면의 한 주민은 지역 화폐를 쓰고 싶어도 신강면에는 하나로마트가 단 한 곳밖에 없는데 음, 이곳에서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네. 그래서 읍면 외곽 지역 주민들은 가맹점이 줄어들면서 지역 화폐가 있어도 음.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화폐를 사용하고 싶어도 음,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네, 거잖아요. 읍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할 것 같은데 네. 포항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포항시는 읍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좀 증가하자 중앙 정부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관련 지침 수정을 건의하고 나섰는데 네. 가맹점 제한 시행이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음,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읍면 지역만이라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지난해 국회의원실에 건의도 하고 행안부에도 2번 방문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음, 지역 실정을 잘 전달해서 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은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 사격장을 둘러싼 주민들과 국방부 간의 갈등.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고요. 네,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의 민원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뒤에 네. 이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인데요. 네. 이를 바라보는 주민과 국방부는 다만 좀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음.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는 2020년 10월부터 중단됐던 포항 수성사격장의 해병대 훈련 사격을 올해 3월부터 재개하고 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주민 지원 사업을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최종 합의라면 잘 해결됐다는 건데 합의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장기면 일대 주민 2,083명이 제기한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요구 집단 민원에 대해 유철한 위원장 주관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 회의에는 군 관계자와 포항시 관계자 아니면 반대 주민들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런 회의를 통한 조정에 따라서 해병대 훈련 사격이 정상화되고 음. 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 일대는 지역 발전 및 주민 요구 사업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네. 뭐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해병대 입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해병대는 국민권익위 발표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네. 해병대 1사단은 입장문을 통해서 수성 사격장 정상화를 위한 조정사 합의를 환영하며 주민들과 향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소통을 지속하겠다. 음. 4년간 중단됐던 수성 사격장 사격 훈련이 정상화됨으로써 해병대 1사단의 교육 훈련 여건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반면 그 주민들은 즉각적인 반응은 자제를 하고 있는 음. 분위기입니다. 합의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민간군 협의체 구성을 나름의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여기에서 논의될 사항에 집중한다. 뭐 이런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네. 김상규 장기면 수성 사격장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은 대표 공동위원장과 뭐 결론에 대해 좀 더 논의한 뒤 입장을 음. 밝힐 예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병대 입장, 주민들 입장 들어봤고 그러면 중재자 역할을 했던 포항시 어떤 입장인가요? 네, 포항시도 향후 협의체 논의에서 주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승환 포항시 시정팀장은 앞으로 훈련, 소음, 주민 피해 보상 등이 계속 논의될 전망이라 음. 지금부터가 시작 이렇게 밝혔는데요. 민간인 협의체 구성에도 신경을 써서 경북도와 포항시를 비롯해 주민 대표도 공정하게 발탁해 최대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편 포항 수성 사격장은 1965년 장기면 수송 일원 약 350만 평에 건설된 해병대 전용 사격장입니다. 네. 그런데 2019년부터 주한미군이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음. 국방부와 장기면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됐고 네. 이에 국민 권익위가 민원 조정에 나서왔습니다. 음. 앞으로 이 사격장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포스코홀딩스 차기 회장 후보 명단이 공개됐다고요. 네,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8차 회의를 열고 네. 파이널리스트 6명을 확정했다. 이렇게 음. 밝혔습니다. 파이널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는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 음. 장윤아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입니다. 네. 후추위는 지난 17일 결정한 롱리스트 18명에 대해 외부 인사 5인으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 자문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네. 2차 후보군 12명을 확정했고 이날 추가 심사를 거쳐 6명으로 후보를 압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명에서 12명 그리고 지금 최종 후보군 6명 이렇게 압축이 됐는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들 6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7일부터 8일까지 심층 면접을 합니다. 네. 그 이후 후추위와 임시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최종 후보를 확정 공개하고 음. 회장 후보 선임안을 3월 2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최종 후보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정이 되나요? 네,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후보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미래 도약과 변화를 위한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 이렇게 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이 특히 우수한 분들을 파이널리스트로 자기들이 선정을 했고 네.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미래의 도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실행할 포스코 그룹 수장에 가장 적합한 한 명을 선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음. 얘기했습니다.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보겠다라는 기준 말씀해 주셨고 근데 포스코에 이어서 지금 포스텍도 큰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포스텍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2033년까지 10년에 걸쳐 약 1조 2천억 원이라는 대학 규모로는 전례 없는 최고 수준의 투자를 의결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네. 포스텍은 이번 투자를 통해 2세대 포스텍, 즉 포스텍 2.0을 완성해 제2건학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네. 중점 사업으로는 안과 밖의 경계를 없애는 무은제 교육 정립과 음. 글로벌 넘버원 연구 분야 육성을 위한 메이드 인 포스텍, 지속적 산학협력 및 기술 이전 대형화를 위한 신산업 창출 및 견인,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계획 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등입니다. 네. 1조 2천억 원이라면 이게 참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엄청난 금액 어디에 투입이 되는 거죠? 네, 예산은 총 3개 분야로 나눠서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수교원 초빙 1,036억 원과 음. 교원 경쟁력 강화 1,124억 원, R&D 혁신 1,000억 원 등 총 3,160억 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을 유치하고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분야 혁신 네. 이곳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 전공과 시공 간의 경계를 허문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 분야 혁신에는 네. 학부 및 대학원 교육 혁신 444억 원, 음. 국제 및 학생 지원 736억 원 등 총 1,1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로운 50년을 담아낼 미래형 캠퍼스타운 구축을 위한 인프라 분야 혁신에는 시설 건립에 5,377억 원을 투자를 하고 음. 주거 환경 1,666억 원, 경영 인프라 87억 원 등
총 7,13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연구 분야, 교육 분야, 인프라 분야 이렇게 세 음. 개 분야로 나눠서 투자한다. 이게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이 포스텍이 이렇게 투자하는 게 세계 최고로 올라가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투자에 대해 포스텍 관계자는 대학을 다시 건학하는 수준의 대규모 투자와 교육과 연구 등 대학 운영 전 부문에 걸쳐 혁신적 사업을 실행에 옮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명실상부한 연구 중심 대학이 설립되길 바라겠습니다. 포스텍의 투자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